안녕하세요. 주말 믿음 취업 비법들 존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문항을 1200자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1200자로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쓰실 때에는 글의 형식을 정한 후 작성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1200자 작성을 위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제가 글을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맞지 않거나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 형식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1200자는 A4 용지 약 한 장 분량입니다. 200자 원고지 6장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각각의 글자 수를 먼저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론본론 결론 형식으로 쓰셔도 좋지만 저는 그 방법보다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전체 내용을 알려주는 제목을 포함하는 들어가는 글입니다. 제목에 20자, 들어가는 글을 약 150자부터 200자 내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소제목을 답니다. 이 소제목은 개요 부분에 해당하는 소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20자 내로 작성한 후 개요 부분을 200 내지 250자로 작성합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한 소제목을 달고 주요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400 내지 500자로 작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에 대한 소제목과 맺은말로 글을 마칩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린 방법으로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보여드리는 내용은 국민연금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분석한 내용을 1200자로 작성한 것입니다. 1번 제목을 답니다. 20자 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은 1200자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주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저는 1200자 자기소개서 작성법 예시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2번은 들어가는 글입니다. 저는 자소서 작성을 두문행 결점이라는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두 갈씩 문제, 행동, 결론, 배운 점 또는 느낀 점으로 서술하는 방법이죠.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는 두 갈씩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1200자 분량에서는 두 갈씩으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들어가는 글 부분이 두 갈씩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이 들어가는 글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3번은 개요에 해당하는 소제목입니다. 저는 개요 부분에서 글의 구성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소제목을 글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로 잡아봤습니다. 4번은 개요입니다. 200 내지 250자 정도로 작성을 합니다. 주요 내용보다는 글의 분량이 적은 거죠. 1200자 A4 한 장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런 글은 구성이 중요함을 이 개요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어떠한 형식으로 글을 쓸지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주요 내용의 소제목입니다. 주요 내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소제목은 국민연금공단 자소서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이라는 것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400자 내지 500자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이죠. 자기소개서는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각 항목은 의도를 가지고 출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는지를 주요 내용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과 제가 분석한 국민연금공단 기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1번 문항을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진말 부분의 소제목과 매진말입니다. 매진말 분량은 200 내지 250자입니다. 매진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에 기여할 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 내용은 이 글의 제목에서 함축적으로 나타나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1200자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서 기관 분석 자료의 주요 이슈 등은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부터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문항은 공단의 인재상, 창의인, 전문인, 소통이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이와 연관된 경험, 활동, 노력 등을 포함한 지원자가 공단의 인재상에 부합된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창의인은 새로운 생각으로 혁신하는, 전문인은 계속 성장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소통인은 배려하고 공감하는 입니다. 따라서 핵심 키워드는 인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인재상과 연관된 경험, 활동, 노력 등과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마지막으로 공단 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은 들어가는 글 부분에서는 선택한 인재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경험으로 작성합니다. 제목은 1200자 작성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진말에서 나타나는 결론 부분을 포함하는 제목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요 부분에서는 인재상에서 요구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 경험은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면 됩니다. 주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에서의 문제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그 노력이 공단의 인재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진말은 관련 경험을 통해 인재상에 부합하는 어떤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앞으로 공단의 발전 또는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번 문항은 공익에 기여하거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본인이 활동했던 경험 또는 노력에 대하여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해결 방안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문항이죠.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 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경험 또는 노력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웠던 점, 문제점이죠. 해결 방안,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성과, 결론 및 성장한 점입니다. 작성 방법은 들어가는 글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무엇인지와 관련 경험에 대해 기술합니다. 개요 부분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이유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경험에서의 문제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그리고 그 노력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진말에서는 관련 경험이 본인 또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경험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작성합니다. 이 문항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부분 때문에 거창한 내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고민하면 글을 작성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들을 찾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자기소개서 문항과 1200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주말 면되는 취업 비법들 존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